사우디캅. 지금 저희는 방콕 한 달 살기를 하고 있습니다. 방콕 한 달 살기 하면서 숙소를 정할 때 지금 저희가 여기 있는 곳이 BTS 지하철에 좀 약간 사이드입니다. 밑에 쪽, 남부 쪽으로. 쌈롱이 마지막으로 오는데 쌈롱 뒤에 몇 개 정거장이 좀 생겼습니다. 그런데 그건 이제 좀 쌈롱에서 갈아타야 됩니다.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모르고 솔직히 몰랐거든요. 그냥 쌈롱에서 끝난 건 줄 알고 그 밑에는 아직 이제 완공이 덜 돼서 개통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쌈롱에서 걸어서 한 1km, 1.2km인데 걷거나 아니면 내리면 바로 버스가 있어서 버스가 저렴하니까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자는 생각으로 예약을 했습니다. 그 첫 번째로 예약한 주된 문점은 당연히 금액입니다. 금액이 좀 저렴한 편인데 저희가 에어비앤비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에어비앤비도 이제 1주 단위는 아마 안 될 거고 한 달 단위로 하면 이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런 콘도들이 좀 많습니다. 금액이 대략 한 50만 원 초반 나왔습니다. 이때 50만 원 초반 안에 뭐 들어있냐면 뭐 물값 그리고 전기세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. 체인화된 이런 콘도입니다. 그래서 이게 대부분 이데오나 뭐 아이데오나 가보시면 비슷합니다. 사진들 보면.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 저는 이게 왜 좀 사이드로 빠졌기 때문에 좀 저렴한 편이었습니다. 30박 31일을 했습니다. 여기 또 두 번째로 중점으로 뒀던 게 웬만하면 수영장이 같이 딸렸으면 좋겠다 해서 수영장과 짐이 있는가 없는가를 좀 많이 봤는데 수영장과 짐이 있으면서 규모가 어느 정도 큰 콘도가 여기가 좀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했습니다. 이게 지금 한 달간 살아보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. 단점은 외곽이다 보니까 주위에 뭐가 없어요. 바로 옆에 이제 빅시가 있긴 한데 마트가 큰 마트가 있긴 한데 그 외에는 이제 뭐 먹거리, 뭐 카페 이런 것이 없습니다.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게 한 달간 생활해 보니까 쌈롱이 그런 마지노선 같아요. 밥집도 많고 좀 카페도 좀 있고 뭐 맥도날드 이런 것도 좀 있고 그 뒤로는 아직까지 여기는 좀 공장 단지가 많습니다. 주위에 토요타, 뭐 파나소닉 이런 공장 단지가 많습니다. 저희는 몰랐거든요. 뭐 있겠지. 지하철역 근처인데 뭐가 없겠나 했는데 뭐가 없습니다. 제가 다시 방콕으로 온다 하면 한 10만 원, 20만 원 더 줘서 약간 좀 메인 쪽 근처로 잡을 것 같아요. 저희가 막 고민했던 게 예전에 사파탁신, 그러니까 시암 아이콘 가려고 사파탁시 그쪽 여기서 내려서 배 타고 갔는데 그쪽 라인으로 조금만 더 가면 그것도 한 60, 70에 있습니다. 똑같은 이 정도 큰 규모 한 층이 한 30층 30 넘어가고 수영장 있고 짐 딸려 있는 콘도들이 좀 많습니다. 방콕은 정말 많습니다. 정말 많으니까 워낙 선택지가 넓어서 그걸 좀 고르는 게 좀 어렵긴 한데 이제 위치랑 지리적인 걸 좀 약간 아시는 분들은 그걸 이제 감안해서 좀 선택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. 이거는 좀 너무 멀어서 싸니까 좀 괜찮긴 한데 근데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어요. 나는 뭐 한 달간 그냥 콘도만 이용하고 푹 쉬다 올란다 뭐 그러면 요 쌈롱까지 이 나은 것 같아요. 여기 저기 굿자오인데 바로 한 코스 전이 뒤인데 이런 콘도의 장점은 모든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책상들 많이 있고 그 콘센트도 좀 있어서 노트북 작업하기도 좀 편합니다. 당구장도 있어서 당구 다이가 있거든요. 그래서 뭐 포켓볼이긴 한데 미팅룸도 있고 이게 좀 한 층을 좀 잘 해놨어요.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아침에 운동 1시간 정도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. 수영장도 수질 관리를 매일매일 체크를 합니다. 그래서 그것도 좀 괜찮은 것 같고 너무 더우니까 낮에는 하지 마시고 저희 수영장을 써보니까 아침에는 좀 쌀쌀하고 4시, 5시 넘어가면 해가 살짝 기울 때쯤에 보면 좀 따뜻합니다. 수경은 필수인 것 같아요. 수경. 한 달 살기 해보니까 한 달 살이에 필요한 용품들이 좀 있더라고요. 이 동남아시아 제가 뭐 여러 나라 가봤긴 했는데 상수도관이라 하죠. 상수도관이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좀 깨끗하고 관리를 그렇게 잘 안 할 겁니다. 저희가 혹시나 해서 샤워기를 필터 샤워기, 녹물 제거하는 필터랑 염소 제거하는 필터를 같이 되어 있는 필터기가 있습니다. 한번 사용해보자 해서 한 달간 써봤는데 녹이 정말 많습니다. 태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 와서 생활할 때는 물이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런 샤워기를 좀 들고 싶어요. 그게 뭐 비타민 뭐 필터 이런 건 필요 없고요. 녹물 정말 기능을 요하는 거, 그러니까 녹 제거, 뭐 염소 제거 뭐 이런 것들을 위주로 들고 싶었어요. 비타민 해봤자 녹물인데 무슨 비타민이 필요합니까? 녹 제거 이런 것들 위주로 필수로 그건 들고 오시면 낫고 필터는 제가 써보니까 한 보름에 한 번씩 정도만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. 만약 한 달 살기 하면 필터 한 2개 정도 혹시나도 여유 있으면 3개 정도 뭐 들고 오시거나 그렇게 하면 좋고 그리고 저희가 사용해보니까 손톱깎이
아 이게 좀 필요합니다. 뭐 사면 되지 않은데 혹시나 샀는데 기능이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. 저도 그때 말레이시아에서 샀는데 그 제품이 불량이 모르겠는데 한 번에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그냥 써보고 괜찮은 걸로 사는 게 낫습니다. 그냥 집에서 쓰던 거 가져오는 게 제일 좋아.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 수건. 물가가 싸니까 수건이고 싸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안 쌉니다. 수건은 좀 넉넉히 가져오시게 놨고 세탁기가 있습니다. 드럼 세탁기 한 7kg짜리 드럼 세탁기가 있는데 드럼 세탁기에서 매일매일 빠셔도 되니까 2인 가족에는 6개고 애기 있으면 한 10개 정도 있어야겠죠. 매일매일 거의 하루에 2번씩 씻는 것 같아요. 칼 같은 것들이 묻을 수 있으니까 집에서 과도 자르는 용이나 뭐 요리할 때 쓰는 뭐 칼 같은 것도 들고 오시는 게 낫고 혹시나 여기는 젓가락이 잘 안 보입니다. 포크 숟가락으로 이렇게 먹는 문화라서 그런가 피용 나무 젓가락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는 이왕이면 뭐 플라스틱 젓가락이라든지 가벼우니까 그런 거라도 집에서 있는 거 들고 오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가위도 쪼매난 가위, 작은 가위 이런 것도 이게 없으면 불편하고 살려면 비싸고 아 맞아. 비싼데 기능이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챙겨 오실 건 다 챙겨 오시면 돼요.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이 남자였으니까 이 덥잖아요. 더우니까 속옷 팬티를 좀 시원한 팬티로 기능성적으로 사오신 게 저도 세계여행한다고 팬티를 싹 바꿔서 새 거를 샀거든요. 그러니까 12월에 사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팬티가 엄청 덥습니다. 너무 더워요. 그래서 버렸어요. 한 번 끼는데 너무 땀이 많이 차고 습하고 그래서 이건 안 됐다 싶어서 버리고 그래서 만져보고 사야 되니까 저는 유니클로 가서 메쉬 소재로 로우라이즈로 에어리즘의 이게 미디가 짧은 팬티도 있습니다. 그 팬티를 우리나라 보니까 한 12,000원 하던데 그거 한 4-6개 사오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특히 여름 나라는 이 습한 거 관리 못하면 남자들 나타나실 겁니다. 예, 고생합니다. 저희는 이제 신발을 세탁기 돌려서 빨거든요. 신발도 니트 소재 이런 걸 많이 사는데 그러면 이제 세탁망이 필요합니다. 세탁망도 좀 여유 있게 한 4개 정도 들고 오시는 건 나은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번에 오면서 무선 이어폰을 하나 샀거든요. 저렴한 거 QCY라고 그 T1이라고 제품입니다. 2만원짜리입니다. 2만원짜리. 그래서 이제 저희 부부가 하나씩 2개를 사서 했는데 엄청 편합니다. 선에 걸리적거림이 없으니까 특히 여름 날아오면 선이 막 들러붙잖아요.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귀에 막 꽂으면 되면서 블루투스도 잘 연결 잘 되고 뭐 음악도 잘 플레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무선 이어폰은 저렴한 거라도 한번 사오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여기 동남아시아 더우니까 EXK 카드라고 우리은행에서 또는 다른 은행도 저는 이제 우리은행이 가까워서 우리은행 통장도 있어가지고 발급하기 편하잖아요. 요즘에 통장 발급하기도 어려우니까 그 EXK 우리은행 카드 있으면 그 은행 가서 EXK 카드를 발급받아도 보통 한 일주일에서 2주 걸립니다. EXK 카드가 좋은 점이 수수료가 태국 내에 수수료가 없습니다. 만밭,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30만원 이상 넘으면 수수료가 없고 우리은행도 수수료가 거의 없거나 뭐 1,000원인가 500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수수료도 저렴한데 환율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저희가 그때 인터넷으로 환율이 34.23이었는데 뽑아보니까 한 34만밭 뽑았거든요. 만밭 뽑아보니까 34만 5천원인가 6천원인가 얼마 차이 안 나더라고요. 그래서 기준가 대비해서 카드를 못한다 하면 그냥 달러를 환전할 때는 공항에서는 조금만 하시고 엄청 차이가 많이 납니다. 은행도 괜찮긴 한데 환전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. 슈퍼리치, 대표적인 슈퍼리치인데 숙소에 가까운 뭐 슈퍼리치를 찾아보시거나 밖에서 바로 환전한 것보다는 안에 들어가서 은행처럼 환전하는 데가 훨씬 더 안전적입니다. 안전하니까 그런 쪽 가셔서 환전을 해보시고 그리고 바깥에 보면 환전 비율이 다 적혀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 보시고 괜찮은데 찾으셔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독서가 재미있는데 책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통 아실 거면 전자책이 좀 편합니다. 종이책보다 훨씬 더 편하고 관리도 편하고 종이책은 제가 몇 권 한번 들어가서 여행을 해본 결과 종이책이 완전히 걸려야 됩니다. 너덜너덜해집니다. 그러니까 종이책보다는 전자 디바이스를 하나 구매하시는 게 낫고 저는 전자책에 대략 한 1,000권 이상 저장돼 그러니까 뭐 구매를 했거든요. 예전에 엄청나게 구매해가지고 저는 그걸 뽑니다. 그리고 전자책의 장점은 뭐냐면 전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이거 나중에 뭐 따로 팁을 할까 하긴 한데 하여튼 전자 도서관을 이용해서 해외에서도 전자 도서관을 해서 대출이 가능합니다. 전자 도서관에 가입하셔가지고 그것도 대출해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. 한 달 살기를 하면 의식주 중에서 식이 제일 문제입니다. 이게 이 삼시세끼를 한 달 내내
밖에서 사 먹기는 좀 그렇거든요. 물릴 수도 있고 금액적인 거는 그렇게 뭐 비싸지 않는데, 근데 가끔 이제 한국 음식 좀 그리워지고 나면 집에서 해 먹는 게 낫잖아요. 비율로 보면 밖에서 나가 먹는 비율이 한 절반 정도 되고, 이렇게 집에서 해 먹거나 아니면 사와서 살짝 뭐 요리를 하거나 아니면 뭐 마트 가서 완제된 제품을 사서 먹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밥집이 뭐 숙소 근처에 있으면 뭐 팟타이나 뭐또 솜땀집 이런 데 같으면 사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사와서 이렇게 집에서 먹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. 마트 쪽에 가시면 완제된 제품들이 있습니다. 밥도 한 6바트면 한 200원 꼴인데 그런 거 하나 사셔가지고 뭐 라면도 있고 컵라면도 한국인의 입맛에 비슷한 것들도 있습니다. 한국 내에 한국 음식점 제가 한두 군데 가봤는데 괜찮은 데는 괜찮아요. 1인당 한 10,000원 정도 잡고 가거나 하면 되니까 그런 거 괜찮고, 그리고 저희가 요 나라 와서 약간 뷔페, 수키라고 하죠. 이게 샤브샤브 같은 거기도 가봤는데 괜찮습니다. 뭐 채소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차라리 그냥 수키 가서 채소를 이렇게 해서 먹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. 한 달간 살았던 생활비를 보면 우선은 이제 숙박 비용은 대략 52만 원입니다. 52만 원 정도 잡고, 뭐 많으면 한 70, 80도 있습니다. 근데 이거는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저희가 보통 아침에는 뭐 시리얼 먹거나 빵을 먹으면 빵하고 과일 이렇게 먹고, 점심에는 근처에 뭐 로컬 가서 뭐 하나 먹고, 저녁은 뭐 로컬 가거나 아니면 좀 더 뭐 나가서 시장 가서 이렇게 먹고 이렇게 했거든요. 이렇게 잡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듯이 시장 가서 뭐 장가 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으면, 마트 가서 이렇게 잡으면 음식은 한 달간 식비로는 한 50만 원 안 나옵니다. 45만 원 정도. 하루에 한 15,000원 정도 2인입니다. 2인에 한 50만 원 정도 잡으면 그냥 뭐 해먹고 이렇게 됩니다. 외식하러 나가잖아요. 그러면 1인당 몇만 원 잡잖아요. 그렇게 따지면 뭐 일주일에 한 10만 원씩 플러스 하면 한 40만 원 하면 한 90만 원 정도면 맛집도 가보고 충분히 그렇게 될 것 같아요. 맛집 같은 데서 한 번 나올 때 10만 원 안 쓰거든요. 한 끼 먹는데 저희가 한번 써보니까 1,000바 안 나오고 한 3만 원 안 나오더라고요. 대략 3만 원 정도 나오던 둘이서 2인입니다. 2인. 끼로 많이 잡아서 100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, 콘도에서 짱 박히겠다. 요 주위를 내가 그냥 돌아다니지 않겠다. 그러되면 한 50, 2인에 50이면 괜찮습니다. 그냥 뭐 빵집에서 빵 사오고 크로와상 사오고 뭐 이렇게 한번 먹고, 점심 때 간단하게 요 근처에서 뭐 팟타이나 뭐 국수 뭐 그런 거 먹고, 그러면 한 30바트밖에 안 하고 40바트밖에 안 하거든요. 그런 거는 뭐 한 1,200, 300밖에 안 하니까. 생필품 초반에 사는 거는 한 5만 원, 6만 원, 뭐 세제 뭐 이런 거 쌉니다. 물은 저희가 미네랄 워터랑 드링킹 워터 두 개 사먹었는데 별 차이 없습니다. 그냥 브랜드이면서 좀 저렴한 거 사시면 될까. 교통비가 있잖아요. 이게 메인 상권이면 교통비가 많이 안 들었을 건데, 그러면 이제 뭐 주거비가 많이 들겠죠. 저희는 교통비를 저희는 BTS 역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BTS만 타고 다녔습니다. BTS는 최고 금액이 59바트입니다. 59바. 대략 한 2,000원 됩니다. 그랩은 저희가 웬만하면 안 타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장기 여행자니까 돈을 좀 아껴 보려고, 그리고 요게 로컬을 한번 이용해 보려고 노력했어요. 그래서 버스도 좀 타보고, 버스가 좀 애매하다 싶으면 조금 걷다가 BTS 탔다가 뭐 이렇게 택시랑 그랩은 한 몇 번 이용 안 했어요. 근데 그래도 불편함은 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지하철 근처면 불편함이 없습니다. 시간이 많잖아요. 시간이 많으니까 굳이 뭐 택시 타고 급하게 갈 일은 없어요. 그래서 웬만하면 뭐 버스 타거나 아니면 지하철 타거나 좀 걷거나 한 20분 정도는 걸었습니다. 이게 해가 지고 낮에는 너무 더워서 못 걷고. 혹시나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 영상 밑에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것도 한번 영상을 만들거나 댓글을 달거나 그 댓글로 써주시면 제가 성의껏 한번 만들어서 또 다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저희가 이제 나중에 뭐 파타야도 아마 갈 건데, 혹시 파타야나 아니면 저희가 베트남 이제 뭐 다낭, 뭐 나짱, 호치민 뭐 이런 쪽으로 갈 건데, 무이네 이런 데 갈 건데, 혹시나 저희보다 여행 많이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.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 영상 보고 여기 괜찮더라 하는 뭐 음식점을 추천해 주셔도 저희가 직접 가서 한번 먹어보시다. 아니면 자기가 이제 갈 건데 여기가 좀 블로그에 많이 올려서 맛집이라고 하는데 미리 가서 한번 맛봐 주세요. 뭐 이런 것도 저희도 한번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. 댓글 적어주시고,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자가 얼마 없습니다. 네, 구독과 좋아요 또 꼭 눌러주시고, 저희가 한 짧게는 2년으로 잡고 길게로는 10년을 잡았습니다. 저희가 세계 여행을 이렇게 하려고
그래서 2년 안에는 지금 동남아시아 위주로, 아시아권 위주로 갈 거고 2년 넘어서서는 이제 유럽이랑 남미, 북미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건데 2년 안에는 이제 동남아시아를 보니까 동남아시아에서 혹시나 뭐 가보고 싶은 곳이거나 아 여기가 좀 핫하더라 그런 것들도 저희 덕글랑에 지금 저희가 참고를 해서 그 위치로 한번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.